치매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 막상 본인이나 배우자 또 가족 중에 치매 환자가 생기면 뭘 어떻게 도와주고 손을 써야 될지 막막하기만 하잖아요. 그래서 준비해봤습니다. 치매 가족 돌봄 이것만은 꼭 기억해 주세요. 네, 자 기억할 거 알아볼게요. 첫 번째는 바로 등급 판정입니다. 네. 어떤 내용일까요? 치매 확진 후 노인 장기 요양 등급 판정 꼭 받으세요. 이거 듣긴 많이 들었는데 어떻게 받으면 되는지 구체적으로 좀 알려주세요. 부장님. 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2008년 7월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65세 이상 노인과 65세 미만도 노인성 질병을 가지고 있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까운 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인터넷 등으로 신청서를 접수하면 예. 공단 직원이 어르신을 방문하여 인정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인정조사를 실시하면 소견서를 제출하시게 되는데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 수급자를 결정하게 됩니다. 수급자가 되시면 장교양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이고 말씀해 주시니까 정말 안심이 되는데 아까 말씀해 주셨을 때 65세 미만 어르신들도 노인성 질병이 있으면 그 등급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해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질환일까요? 네, 65세 미만도 치매, 파킨슨병, 그다음에 뇌졸중과 같은 노인성 질병이 있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을 하셨다고 모두 다 이용하실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신청 후에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 장교양 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장교양보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치매 환자가 등급을 받은 이후에 혜택을 볼 수 있는 노인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부장님? 장기요양 서비스는 시설급여와 재가급여, 복지용구가 있습니다. 시설급여는 장기간 요양시설에 입소한 어르신을 식사나 목욕, 그다음에 간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고요. 네. 재가급여에는 어르신 가정에 방문하여 제공하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가 있습니다. 방문요양과 방문목욕은 요양보호사가 제공을 하고요. 방문간호는 간호사나 간호조무사, 치과위생사가 제공하게 됩니다. 유치원처럼 네. 하루 중 일정 시간 동안 장교양 기관에서 어르신을 모시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야간 보호와 한 달의 9일 이내에 이사 네. 등 일시적인 입소가 필요한 경우에는 장교양 기관에 입소하는 단기 보호도 있습니다. 네. 복주용구는 저희가 지팡이나 휠체어, 전동 침대와 같은 신체 활동이나 일상생활 지원에 필요한 용구를 말하는데요. 네. 어르신의 신체 기능 상태에 따라 사용이 가능한 복지 용구를 구입하거나 대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제 방금 말씀 주신 내용 중에 주야간 보호 센터에서는 또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제공하는지도 궁금해요. 네. 주야간 보호에서는 치매 어르신의 남아있는 신체 기능과 인지 기능을 유지 향상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매일 제공하고 있는데요.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손뼉치기와 같은 예. 그 간단한 체조부터 그림 그리기. 그리기,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회상 훈련과 같은 다양하네요. 인지 자극 활동을 통해 어르신의 증상이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게 됩니다. 네. 좋네요. 예. 정말 뭐 장기요양 서비스 너무나 필요한 것들을 해주셔서 감사한데 예. 근데 이 서비스를 뭐 무료로 받는 건 아니라고 들었거든요. 네. 각 집마다 좀 비용이 다른가요? 얼마 돈을 받아? 네. 본인 부담금이 있습니다. 시설급여는 본인 부담금이 20%고요. 재가급여는 15%를 일반적으로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다만 소득 수준 등에 따라 본인 부담금의 40% 혹은 60%를 감경해 드리고 그렇군요. 있으며 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는 본인 부담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방문 요양을 하루에 2시간씩 한 달에 22회 이용하게 되면 네. 한 달에 이용하시는 금액은 84만 4천 원가량 되고요. 이 중에 12만 6천 원은 본인이 부담하시면 됩니다. 네, 또 하나 저도 이걸 사실 신청한 적이 있어서 알아봤었는데 이 노인 장기 요양보험 등급이 있고 등급이 따라서 또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종류가 조금씩 달라지더라고요. 네, 장기요양 등급은 1등급에서 5등급 인지지원 등급이 있습니다. 총 6개의 등급이 있는데요. 등급에 따라 이용하실 수 있는 서비스는 차이가 있습니다.
일등급과 2등급은 예. 재가급여와 시설급여 중에 본인이 희망하시는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되고요. 네. 3등급 이하는 원칙적으로 재가급여 이용만 가능합니다. 다만 3에서 5등급자여도 가족이 집에서 돌보기 어렵거나 치매 등에 따른 문제 행동으로 재가에서 시설 이용, 서비스 이용이 어려우신 분들은 네. 급여 종류 내용 변경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고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시설 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네. 시설 입소가 가능합니다. 네. 5등급과 인지지원 등급은 치매 어르신이 받으시는 등급인데요. 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이 포함된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뿐만 아니라 이제 경증 치매 환자들도 이 혜택을 볼 수 있다고 하던데 어떤 것들이 준비돼 있나요? 신체 기능이 양호한 경증 치매 어르신도 장교양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인지지원 등급이 2018년도에 신설되었습니다. 네. 인지지원 등급은 앞에서 설명드렸던 다양한 인지활동 프로그램이 포함된 쥐야간 보호와 복지 용구, 그다음에 치매 가족 휴가제의 단기 보호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치매 가족 휴가제는 치매 어르신을 집에서 돌보는 가족들이 일시적인 여행 등 이런 휴가가 필요할 때 이용하실 수 있는 제도인데요. 월 한도액과 관계없이 네. 1년에 8일 이내의 서비스 단기 보호 시설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상향별로 단계별로 받으실 수 있는 서비스가 있으니까 잘 알아보시고 네.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다음도 알아볼게요. 치매 가족 돌봄. 그다음은 안심센터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걸을 수 있는 치매 환자는 치매 안심센터 다니기 이게 어떤 걸까요, 오 교수님?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치매 환자분들 중에 가장 안 좋은 게 집에서 꼼짝 안 하고 혼자 계시는 거예요. 네. 혼자 계시면 아무래도 우울 증상 심해지고 그다음에 그 신체 기능도 떨어지게 되고 또 낮밤이 밝아서 잠을 제대로 못 주무시니까 이런 것들이 치매 증상을 굉장히 악화시킵니다. 그래서 치매 안심센터가 주변에 있으시면 또 걸을 수 있으시면 꼭 방문을 하십시오. 가시면은 뇌를 자극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 예방할 수 있는 치매 예방 프로그램들이 있고요. 네. 뿐만 아니라 주변 분들과 어울려서 여러 가지 행동들을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치매 증상을 예방하고 어느 정도 늦춰주는데 큰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센터 가는 것도 부담스러운 분들이 계시잖아요. 또 이런 도움이 있대요. 요양제도인데 일상생활 도움이 필요하다면 방문 요양 제도를 활용하라. 그러니까 집으로 찾아와서 도와주시는 거죠, 부장님. 네. 아무래도 거동이 어려우신 어르신들은 집에 계시는 시간이 많으실 텐데요. 네. 이럴 때 활용하시기 가장 좋은 제도가 방문 요양 서비스입니다. 방문 요양은 어르신 집에 요양보호사가 방문하여 식사나 청소, 목욕, 병원 동행이나 약 챙기기 등의 가사 활동이나 신체 활동, 일상생활 도움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요양보호사는 국가 자격을 취득한 전문 인력입니다. 직접적인 어르신에게 직접적인 서비스 제공은 하지만 어르신 가족을 위한 서비스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네, 이 밖에도 이제 장기 요양 보험에 대해서 더 궁금한 부분 있는 분들은요. 공단 콜센터 전화번호 네. 안내해 드릴게요. 1577-1000, 1577-1000번으로 전화하시거나 아니면 노인 장기 요양 보험 홈페이지도 또 있으니까 이용해 보시고 또 많은 정보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기억해 두시고요. 치매 환자 돌봄 이것만은 꼭 기억해 주세요. 그다음은 요양병원인데요. 아픈 치매 환자는 요양원이나 요양병원 입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요, 김두리 교수님. 네, 보통 요양원과 그다음에 요양병원의 차이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맞아요. 차이를 좀 쉽게 설명드리면 요양원 같은 경우에는 노인성 질환을 가진 분들이 같이 모여서 생활하는 시설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월 몇 회 촉탁이와 방문 간호사가 방문을 해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요양병원 같은 경우에는 의료진이 상주하면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치매 환자 가족분들이요, 병원이나 이런 시설에 입소를 하게 되면 죄책감을 굉장히 많이 느끼게 되십니다. 근데 사실 그럴 필요가 없으신 게요, 굉장히 체계적인 인지사회 프로그램을 제공받고 그리고 식단을 제공받다 보면은요, 환자분들이 굉장히 잘 적응하는 모습도 보게 되고요. 네. 그리고 집에서 돌봄을 제공받을 때보다 훨씬 환자의 삶의 질이 높아지는 것들을 많이 전문적이니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돌봄에 있어서 이런 생각을 함께 하는 것도 중요하대요.
치매 가족은 모든 가족이 함께 돌보기. 어쩌면 이게 제일 중요할 것 같기도 한데 집집마다 또 제일 어려운 숙제이기도 하고요. 네, 맞습니다. 사실 노인성 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다 집에서 돌봄을 받기를 원할 겁니다. 실제 우리나라 전체 노인들한테 한번 물어봤다라고 합니다. 죽음을 도대체 어디서 맞이하고 싶냐라고 네. 물어봤더니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이 다 집에서 맞이하고 싶다라고 그렇군요.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치매 환자를 집에서 돌보게 되면요, 주 보호자 혼자서 돌봄을 제공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지게 되는데요. 힘들죠. 이렇게 되면 너무 사실은 부양 부담감이 높아지게 돼서 가족의 불화도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치매 환자 돌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불화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가족 모두가 함께 치매 돌봄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